자, 32쪽 핍니다. 32쪽. 문제 풀던 거 이어서 할게요. 자, 요거 13번 볼게요. 13번.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네, 요거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기억할 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살짝만 써줄게. 근데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요. 자, 요 문제를 좀 써놓고 할게 그냥. 여기 보니까 1번이 n승 x 빼기 2의 n승이요. 자, 그런데 이거 할 때 아주 기본 문제긴 한데 조금 실수를 좀 하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하면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등비 수열, 이것도 써줄게 그냥. 무한대로 가고 요 딱 구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가 수렴하려면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등호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실수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아마 요 문제나 두 번째 문제는 실수는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초항이랑 공비를 잘못 찾으세요. 초항은 그냥 1 넣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1 넣었을 때 x 곱하기 x 빼기 2가 0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x가 0이랑 2고 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비는 구조를 잘 봐야 돼. n의 1승의 미수가 공비입니다. 근데 요게요 정리가 요렇게까지 되죠. 쭉 묶어서 요렇게까지 돼. 이게 맞다. 이게 좀 귀찮았다. n의 미수가 이것 자체니까요. 얘가 초항이면서 공비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 얘가 마이너스 1이랑 얼마 사이? 1 사이. 얘는 가운데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기억나죠? 요렇게 공통 부분, 연립부등식 해결하는. 자, 요거 먼저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1 넘겨서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연립 개념 x의 제곱 빼기 2x 넘어가서 빼기 1이 이 문제가 좀 더러워서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엄청 간단하게 나옵니다. 위에 놈의 식은요. 요게 보니까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밑에 식은요. 이게 미안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 보통 되게 나옵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요거 안 되면 우리 어릴 때 기억나니? 부도가 0쪽이니까 사이값인데 이거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근 2개 구해갖고요. 그 근의 사이값 하면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 근의 공식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a분의 마이너스 b 뿔 만배 마이너스를 왼쪽에 써주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요. 얘가 또 1 플러스 루트 2요. 이런 거 할 때는 나오면요. 대충만 보십니다. 1.4 얼마니까 마이너스 0. 얼마. 얘는 1.4 얼마니까 2. 얼마. 이렇게 해놓고 얘는 또 무슨 의미야? 요거는 0보다 크면 되니까 x는 뭐라고 하면 되니?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의 공통 범위로다가 해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0. 얼마랑 2. 얼마 사이에 1 들어가 있죠. 그럼 1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귀찮지만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렇게 그리고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들어가? 어디 갔어 요거? 맞네. 요거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답이 아니고 요거랑 요거에다가 아까 구한 거 요거까지. 근데 0이랑 2로 확인해 봐요. 0은 여기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또 2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답은 요거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나요? 해야 돼. 이거 식 지수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갖고 요거 따로 추가로 할 때도 있어.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지만 또 해볼게요. 2번도. 자, 2번 보시면 x 곱하기 2 빼기 x의 n-1승이에요. 방금이랑 구조 똑같다. 제발 주의하자. 초항은 여기다 1 넣었을 때입니다. 초항은 x예요. 얘가 우선 0이거나 요거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얘는 더 쉬워요. n 미수가 요거 아까처럼 조작할 필요도 없네요. 요거네요. 공비가
2 빼기 x이기 때문에 2 빼기 x라는 게 마이너스 1이랑 얼마 사이값 1 사이인데 1 들어가면 돼요. 먼저 2를 싹 더하고요. 아, 뭐야. 2를 더한대요. 죄송해요. 모두 다 2를 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곱하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죠?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1에서부터 x는 3 이렇게요. 자, 요거 봐봐. 여기서 나오네. 요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써야 돼. x는 0 하고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초항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자, 그리고 14번 바로 볼게요. 14번. 14번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해. 미안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해 줄게. 14번처럼 안 나와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요 식이 누구냐면요. 1 플러스 R의 N승에 R의 N승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값을 구하는 거 아니고 보세요. 우선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입니다. 자, 얘는요. 우선은 1단계예요. 1단계.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이런 거 항상 얘기하면요. 요렇게 정리해 주거든요. 그 책 위에다 좀 쓰세요. 보통 R의 N승 개형. 이거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요 R의 N승계에 대한 극한 문제예요. 요 R이요. 보통 막 함수도 나옵니다. 얘는요. 그냥 해법으로 딱 한 줄만 써놓으세요. 무조건 요 해법은요. 요겁니다. 요 R 있죠? R을요.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점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R이 바로 공비, 아까 얘기했던 거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의 공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수렴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분류를 어떻게 기준해 주냐? 이렇게 줘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랑 클 때를 한꺼번에 써주고 요 사이일 때 1일 때랑 근데 마이너스 1은요. 그래서 판단, 진동되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1일 때는 미안. 아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나눠서 판단해요. 내가 좀 자세히 써주면 처음 듣는 거니 이때 구간이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존나 꼼꼼하게 할 때도 있어요. 구간이 여기랑 요 부분을 한꺼번에 쓰는 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해주면 됩니다. 사이값은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하면 되죠. 얘는 따로 해요, 보통. R은 1, 이렇게 따로 해줍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은 진동하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제외를 시켜요. 아니면 제외 안 할 때도 있어. 이게 지수가 짝수식이면 제외 안 해도 되죠? 진동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요걸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요대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요 식이 우선은 요 범위. 자,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대충 이 정도 생각해. 야, 그러면 식을 좀 하나 여기다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하에 1 플러스 R의 n승분이 R의 n승이야. 우주먼지 생각하면 된다. 밑이 1보다 커요. 2의 n승, 2의 n승이야. 무시지. 개수 비교했지. 얼마 그래? 요때는 극한값 1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R이요 1보다 작을 때 대충 생각해요. R이요 2분의 1이야. 무한대로 가면 0이지. 얘도 0이지. 1분의 0이니까 얼마나 가까이? 극한값은 0에 가까이 가요. R이 1일 때요. 야, 1은요, 무한대로 가봤자 1이니까 1이고 얘도 1이고 얘 1이랬으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에 대한 극한값들은 R의 범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하시면 되고,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거를 갖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래프까지 갑니다, 보통. 나중에. 이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2랑 1을 이렇게 해갖고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범위는요, 요거 마이너스 1이랑 1, 요 바깥쪽이니까 상수함수 1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이에서는 0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1일 때는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빵꾸입니다. 그래갖고 막 이거 불연속인 지점 여기랑 여기다, 뭐 요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필기합니다. 자, 뭐냐? 자, 지금부터는요, 급수라는 걸 배웁니다. 요거 조금 한꺼번에 좀 개념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오늘 이제 요 급수에서 이제 무한등비 급수까지 해갖고요. 한꺼번에 좀 정리했어요. 자, 우선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급수가 뭐냐? 어렵게 하지 마세요. 급수는요. 그냥 이거 더한다 이 의미입니다. 더한다. 근데 봐봐 잠깐만. 더한다라는 게 우리가 수원에서 했었어요. 뭐죠? 그렇죠.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무한, 무한이 더할 때 얼마나 가까이 하냐. 그게 바로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한급수의 정의부터 갑니다. 우리 미적분이나 수투에 대한 정의는 다 뭘로 한다고? 식. 오케이. 식으로 합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요거, 근데 이 표현들을 내가 꼼꼼하게 좀 해줄 거야. 이거 좀 잘해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힘들어. 무한이 더한다, 더한다라는 개념은 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시그마 사용해서 우선 무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요 변수가 n이니까 n 쓰는 거예요. 뒤에는 수열이죠, 수열이라서 ak 이렇게 들어요. 자, 이게 바로 무한급수예요. 자, 무슨 의미라고요? 1항부터 n항까지가 아니고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더했을 때 계속 점점점 나오면 무한입니다. 요때 더했을 때 얼마에 가까이 가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무한급수다. 근데 이 급수가 좀 중요한 게 요 식 자체에서도 공식도 튀어나오는 거고 요 표현 두 가지 더 보셔야 돼요. 문제집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은근히 많아요.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또 요렇게 쓰는 거 너무 귀찮죠? 그래갖고 수학 선생님들이 요거를 여기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시그마 변수가 바뀝니다.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때는 n으로 변수는 n으로 바뀌어야죠. 저번 시간에 아마 저번 시간이냐? 복습인가? 요 변수 어떻게 저렇게 바뀐 거예요? 요거를 여기로 올린 거예요, 그냥. 저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오. 그리고 단 무한대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으로 바꾼 거예요. 변수를 k 대신에. 여기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바꿔야죠. 근데 의미는 어떠하다? 얘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쓰기도 해요. 어떻게 하기도 하냐? 얘는 내비두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표기법 있지 않았을까? 우리 그때? 그러면 뭐? 시그마 공식. 자, 볼게요. 그냥 SN 이렇게 쓰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SN. 오케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셋 다 똑같고요. 보통 문제에서는 잠깐만. 요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근데 이거의 의미가 더 중요해, 사실은. 이거 좀 꼼꼼하게 돼. 여기서 바로 공식이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 연산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기본 연산부터 해주면 돼. 연산 어떻게 하냐? 야, 무한이 근데 어떻게 더하냐? 무한이 계속 더하고 있냐? 그거 미친 짓거리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산을. 먼저 뭐냐? 1항부터 n항까지에 대한 합에 대한 관계식을 구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부분합식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뭐라 돼요? 그래서 n항까지 1항부터 n항까지 관계식을 구해요. 근데 그거를 그 구한 식에다가 뭐를 처리하면 무한이 더하게 되겠니? 당연히. 극한 처리해주면 됩니다. 요 과정이 바로 이 시그마 무한급수에 대한 연산 공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연산은 어떻게 한다? 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부분합식을 찾고요. n항까지 합이요. 두 번째 거기에다가 무슨 처리해준다? 극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따로 우리 시그마 K 이런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요거를 통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이거 세 번째가 아마 앞선에서 우리 얘기했던 건데 극한의 성질이랑 무한급수의 성질에 큰 차이가 있어. 바로 여기서. 바로 성질. 극한은 분배 다 된다 안 된다? 돼요. 다 돼요. 단 나눌 때는 분모가 여기가 안 돼요. 자, 다시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건 다 돼. 그냥 좀 간단하게만 쓸게. 요 기호로 쓸게 그냥. 예를 들어서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AN 뿔마 BN이에요. 보통 요 성질은요, 분배 성질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연산부터 해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요거는요, 요렇게 분배된다, 안 된다? 됩니다. 예,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어갖고 그냥 분배 동그라미가 해놓을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시그마 무한대까지고요. 아주 세세하게는 안 할게. AN 곱하기 나누기나 BN이요. 분수꼴로 나올 때요. 요때 요거 분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분배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왜 그런다 그랬죠? 내가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왜 안 돼? 그거는 다 된다며. 왜 안 돼? 바로 웃겨있잖아요. 시그마여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그래서 극한의 성질은 급성질, 요거만 좀 구분해주고 요게 중요해.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면요. 수능이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내신에서도 이거 안 나오면요. 미안해요. 그 전에 중요한 거 보전에 조금 덜 중요하지만 기본 연산은 꼭 나오는 거 볼게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걸. 그냥 무한급수 연산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데 무한급수 연산 문제랑 무한 등비급수 바로 할 거야. 무한 등비급수의 연산 문제가 달라. 무한급수 문제는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연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급수가요. 뒤에 있는 수열이 아무거나 막 나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렴하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되게 어떤 뭐 이게 수렴하는 얼마의 값에 수렴하냐 요거 물어보는 게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안 나와. 자, 뭐냐면 첫 번째 1번은 100%입니다. 딱 보면요. 분수꼴, 내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분수의 형태를 나올 때 있어요. 분수꼴. 요때는 그냥 해법으로 해놔, 해법. 분수꼴은요, 뭐 이용해서 푸냐면 100%입니다. 부분, 분수 처리해서 풀면 됩니다. 좀 이따 우리 문제에서 다 구체적으로 나와. 그거 할 때 내가 정확히 보여줄게. 부분분수 뭔지 알죠? A 곱하기 B분의 C일 때 요거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쪼개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분수꼴이긴 한데, 그리고 무한급수야. 무한등비급수가 무한급수인데요. 뭐 무리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죠? 어떻게 해준다? 무조건. 유리화해서 하면 또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뭐 여기서 로고도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로고의 연산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기본 로고 연산에서 합에 대한 부분합식 구해갖고 연산하면 돼요. 좀 이따 봐봐. 지금 그냥 말로 들어오면 좀 감이 안 올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산은 무한급수로는 좀 제한적으로 낸다. 시험에서 되게 잘 낸다. 특히 어떤 파트 부분분수 처리해서 내는 거 꼭 잘 냅니다. 혹시라도 perhaps 부분분수 까먹었을까봐 내가 해줄게. B분의 C 요거요. 뒤에서 앞에 거 빼고요. 분자 땡겨가고요. 쪼개갖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5번입니다. 5번은 만일에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안 낸다. 그러면 그거 망한 겁니다. 그건 출제자가 망한 거예요. 정신이 나갔죠. 뭐냐? 바로 무한 급수의 좀 길어요. 수렴의 아이고 길다. 따른 성질이라는 어마어마한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했던 느낌이 있다. 수열의 극한에서. 잘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우선은 전제를 좀 깔아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급수가 뭐야 이거 우시가 정신 차려라. 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하로 깎게요. 우선 전제하를 깎게요. 우선 내가 써줄게. 우선 이거부터 우선 쓰자. 중요한 것부터 공식으로 좀 외우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증명도 해줍니다. 이거는 증명도 좀 필요해요. 자, 우선은 이게 무한급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렴할 때입니다. 수렴할 때예요. 수렴하는 전제하에 수렴하면
수렴하면 그 안에 있는 일반항 있죠. 그 일반항을 따로 띄워다가 그냥 살짝 극한을 처리하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에 가까이 가냐? 0에 가까이 갑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이요. 아, 보여줄게. 아, 오케이. 보여준다고. 근데 얘는요, 100% 어떤 문제? 2에서 3점짜리 연산 문제로 100% 출제. 오케이? 자, 잘 보셔야 돼. 얘는 100%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게 맞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옛날에, 아기 때. 네. 뭐예요? 필수무조건. 그 명제. 그러면, 무한급수의 안에 있는 식을 극한을 처리했더니 0이 됐어. 그럼 그건 수렴할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 수렴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멋대로 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해. 틀리다 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만 성립하는 거야. 왼쪽. 명심해야 돼. 왼쪽은 아니야. 왼쪽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이건 집에 가서 당신이 아니면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데 놀리는 거 아닙니다. n분의 1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수렴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만 따로 뜯어다가 무한대로 보내보면 얼마냐면요. 무한대 되거든요. 이거 끝값이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안 좋네.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무한히 더해보면 근데 이게 너희도 못해. 사실은. 이게 무슨 이거 뭐 귀납법만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거만 따로 띄워서 극한처럼 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저게 왜 수렴 아니지? 그렇게 가면 잠깐 잠깐이나 못가. 그 웃어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구분식 가면 안 돼. 잠깐만 웃어봐. 그러면 자, 왜 안 된지는 나중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이거 왜 되냐 이게 왜냐? 수렴은 왜 0이냐?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한 줄 띄워놓고 가야 돼요. 이걸 보시라고요. 나중에 또 뭐라 하지 말고 왜 그러냐? 자 증명 한 줄 띄워놓으랬어요. 밑에 쓸 게 있어요. 증명 근데 간단해요. 근데 이 증명이 뭔가 어디 많이 보던 애야. 얘가 이걸 수렴하는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요. 좀 내가 색다르게 쓸 거예요. 아까 표현 방법 몇 가지였어? 무한급수에 대한 표현 방법 3가지. 그 중에 몇 번? 3번째 쓸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n이 얘가 어떠한 값에 수렴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 얘들아, 선생님 봐. 우선 이해 쓰는 거 안 중에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결과만 쓴다고, 결과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SN은 극한을 처리하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에 대한 극한 처리가 어떠한 값을 수렴하면요. Sn-1은요. 이것도 똑같은 값을 수렴할까? 수렴하지 아니할까? 수렴할 것 같아요. 수렴하겠죠.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또 하는 거니까. 하나는 차이일지라도 우리 옛날도 아니야. 엊그제냐? 이거랑 다르죠? 근데 여기다 극한을 처리하면 어떻게 됐어? 같았잖아. 똑같은 의미야. 오케이? 야, 그럼 잘 봐. 얘도 역시 알파로 수렴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요거를 좀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n-는 같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 요거를 요로 이항을 시키세요. 이항을 시켜서 리미트로 극한으로다 묶어요. 그러면 sn 빼기 어디서 또 많이 보내가 나와. 얘가 누구야? 얘가 an이지.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이 얘기야. 그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에 대한 일반항을 따로 띄워다가 극한을 처리하면 얼마에 수렴한다? 0에 간다. 요거 됩니다. 오케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좀 원래 이거 되게 잘났는데 요즘은 안 내. 너무 많이 내갖고. 뭔 얘기냐? 그럼 아까도 잘 얘기했어요. 어떤 애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거꾸로 역은 안 된다며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딱 식을 보고 연산할 수 있는 거 연산을 때리고 연산이 안 되는 거는 자, 잘 들어. 어떤 명제가 요게 참이야. 그럼 100% 어떤 명제도 참이야? 대우. 오케이. 대우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명제에 대한 대우를 통해서 틀린 걸 소팅한다고. 틀린 걸 소팅해서 맞는 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는 뭐냐?
순서 바꾸고 둘 다 부정이지. 그래갖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어떤 무한급수 안에 있는 일반항을 따로 띄어다가 극한을 처리했더니 잘 들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이런 값들 실제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면 그놈은 100% 성립을 하는데 어떻게 성립을 한다? 이거가 여기로 갔으니까 무한급수는 아이고 1월부터 무한대 무한급수는 수렴이 아닌 뭐? 발산 아니면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해도 된다 이게. 요걸로 틀린 거를 제끼는 거야. 맞는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맞는 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 연산이 실제 돼요. 요런 걸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확답형 문제라고 해서 판단해 주는 건데 옛날에는 어마어마 무시하게 중요했는데 요즘 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래 개념 설명에서는 요거에다가 추가로도 하나 더 있어요. 뭐 요게 교대급수라 그래갖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안 나와요. 따로는 요건 하진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번. 새로운 거. 무한 등비급수 정리합니다. 그런 거 쓰지 말고 임마 푸앙카레 씨발 그런 거. 자, 먼저 보세요. 근데 이게 제목이 좀 다른데 전 읽어서 그냥 할게요. 무한 등비 급수입니다. 우리 무한급수랑 한 끗 차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등비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정의하면서 바로 갈게요. 얘가 우선은 또 정의가 식으로 좀 내리면 무한급수에서 한 끗 차이가 좀 더 그러니까 세분화한 거야. 세분화라기보다도 특별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n인데 뒤에 아까는 그냥 an이나 일반항 막 썼잖아. 이번에는 무슨 수열이 등장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등장하는 겁니다. 얘를 했을 때 얼마에 가까이 가냐를 발견하는 게 바로 무한 등비급수예요. 그런데 잠깐만. 얘는요 이렇게 갈 거예요. 바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야, 이 파트가 등비 수열이고요. 시그마가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등비 수열의 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뭘로 갈 거냐면 두 가지를 바로 갈 거예요. 첫 번째, 무한 등비 급수의 우선은 뭐? 수렴 조건을 갈 거예요. 먼저. 무한등비 수열,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이랑 꼭 비교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선 그 전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합으로 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래서 요거 우선은 증명이라고만 간단하게 쓸게요. 합에 대한 식을 좀 처리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가고요.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하죠? 근데 합공식에서 이걸로 갈 거야. 1 빼기 공비로 갑니다. 그래서 1 빼기 공비분, 1 빼기 공비의 항수수, 가로 닫고 초항.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런데 잘 봐. 이놈은요. 변수가 n이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영향은 누구만 있냐면 얘만 영향이 있어요. 야, 그럼 예를 들게 R이 2야. 이런 애들은 보지 마. R이 2면요. 무한대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쵸? 만일에 얘가 R이요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이면 무한대로 보면 요거 0 돼버리죠. 그럼 어떠한 1 빼기 R분의 A의 값으로 수렴하겠죠. 무슨 얘기냐? 얘가 수렴하려면, 요 놈이 수렴하려면 요런 애들은 상관없는데 요 놈, 무한대로 가는 거 영향받는 요 놈만 얼마로 수렴해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요 놈이 0으로 가는 형태, 그 조건이 되는 거야. 바로 공식처럼 외우십니다. 근데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릅니다. 초항이 모이거나 우선 0. 근데 여기가 달라. 공비 R이 아까 수렴하려면 얼마랑 얼마 사이? 마이너스랑 1 크거나 같은. 근데 얘가 1이면 안 돼요. 왜요? 봐봐. 우선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어. 1이면요 뭐냐 이거? 0분의 0이죠? 그러네요. 또 하나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 1이면 어차피 이거는 무한대로 가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봐봐. A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무한대로 A를 계속 더해봐.
얘를 2라 생각해봐. 2 더하기 2 더하기 무한대 2 더해봐. 그럼 얼마에 수렴해?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요때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내가 얘기했죠? 아까 대답 잘했어.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은 등호 들어가지만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등호 안 들어가요. 요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 꼭 한 끗 차이로 맞고 틀리고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 번째 공식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 뒤에 있는 요 식이 등비 수열이야, 급수야. 그러면 무한등비 급수고 그때의 합에 대한 식은 무조건 얘가 수렴할 때니까 얘가 0일 때고요. 그때 공식은 보통 무한등비 급수는 n 이렇게 안 쓰고 그냥 s라고만 씁니다. 그럼 요거 무한등비 급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때 공식이 뭐다? 요거가 0인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 빼기 엄청 간단해요. 오히려 무한등비 급수는 엄청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한등비 급수인데 끝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 4번이 갑니다.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 바로 도형이 나옵니다. 도형의 활용. 이 무한등비급수는 중요한 부분들이 꽤 포인트로 따닥 정확히 있어서 정확히 내요. 하나, 둘, 세 개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잘 봐요. 보통 도형이 어려운 문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요. 학교 내신도 요즘 좀 어려워요. 옛날에 되게 쉬웠거든. 근데 요즘 좀 어려워. 왜냐면 모의고사를 많이 도입을 해갖고 그거 그냥 그대로 내요. 숫자만 바꿔서.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요 다 뭐만 냅냐? 넓이만 냅니다. 이 개념서나 유형서들 보면 막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부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내 잘. 왜냐면 도형을 어렵게 내려면 딱 평면상인 넓이만 내요. 오케이? 잠깐만 얘 하나 들어볼게. 이건 쓰지 마. 여기 나올 거 아니야.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중점을 연결해 갖고 또 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또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 행위를요 무한히 계속 반복했을 때 문제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 이 사각형의 넓이는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이 사각형들 무한히 더했을 때 얼마의 값에 가까이 가냐 이렇게. 아니면 또 요 둘레를 계속 더했을 때 얼마에 가까이 가냐 이런 것들. 이해가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오케이? 그 생각할까 봐. 지금 머릿속에 막 또 떠오르고 있죠, 막. 그럼 씨발 무한대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증명이란 게 의미가 이렇게 하면 좀 힘든데 잘 봐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대충 얘기해 볼게. 이 도화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요 내가 반으로 딱 잘라서 요만큼을 따로 더했어요. 지금 내가 계속 더합니다. 또 이 요만큼을 또 계속 반씩해서 이걸 더했어요. 상상해봐. 그리고 나서 상상만 해. 또 잘라서 또 더했어요. 계속 이렇게 빈대로 잘라서 더해가요. 계속 더해가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꽉 차서 더 넓이가 커지는 게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더해가기만 할까? 더해가기만 하겠죠. 넓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쵸. 어떤 넓이 가까이면 가겠죠. 그 개념이야. 맨 처음 첫째 항에서 그거만. 그렇지. 근데 결과는 안 중요해. 느낌이. 어때 내가 이거 설명하잖아? 계속 이렇게 더해가. 그럼 그 얘기한다? 선생님, 넘어가겠다. 이지를 한다. 너 튀어나온다. 막, 씨발. 근데 미세하게 계속 쪼개서 더해가는 거야. 보이지도 않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뭔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넓이에 가까이 가겠지. 그거를 계산한 거야.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막 또 그 얘기도. 요만한 색종이 더하기, 요만한 색종이 더하기, 씨발, 존나 계속 커지는 거 더하면 씨발, 영원히 무한대로 커지겠지. 그게 아니고, 줄여가는 거야. 이해가죠? 감았지? 더 이상 물으면 때린다. 그러니까 봐봐, 요때 계산 어때? 요거인 거야. 근데 잘 봐야 돼. 뭐냐면, 얘가, 그냥 결과를 쓸게. 무한히 더할 때 얼마냐면 요거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1 하고요. 빼기 하고요. 그냥 아래에다 쓸게.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 공비가 사실은 메인 포인트인데 공비가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 문제들은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구하고요. 두 번째 도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세 번째까지 구할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 공비라는 것은 비율이잖아.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데 얼마큼씩 더해서 이게 된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서 공비는 뭐를 뭐로 나눈 거야? 두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으로 나온 게 바로 공비입니다. 그런데, 근데 잘 들어. 요즘은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할까? 이게 도형이 첫 번째만 해도요, 존나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못 구해, 거의. 불가능 아닌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때는 뭘 구하느냐? 요건 뭘 이용하는지만 살짝 써놔. 얘는 우리 잠깐만 아까 요거 잠깐만 선생님 봐봐. 이 도형이랑 이거 무슨 도형이야? 정답. 이런 도형이 뭐냐가 아니고 이거 어떤 관계야? 크기만 다르고 모양은 같은. 정답. 닮음. 그래서 뭐 이용한다? 바로 닮음 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야 저 끝내면 안 돼. 어릴 때 요거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에 닮은 비라는 것은 뭐의 비율과 같아요? 길이의 비입니다. 그쵸? 대응변에 대한 길이의 비잖아. 그래서 닮은 비가 A 대 B예요. 근데 보통 문제들이 다 뭐 나와? 어려운 문제들은 넓이 얘기해요. 부피면 안 나와요. 근데 부피까지 얘기해 줄게. 그럼 넓이의 비는 우리 어릴 때 기억나요? 어릴 때 기억해? 그렇죠. 제곱의 비율이죠. 닮은 비의 제곱의 비율이에요. 부피의 비는 뭐요? 세제곱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닮은 비 이용해서 해야 돼. 닮은 비. 근데 닮은 비 이용해야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좀 더 한번 봐봐. 오늘 몰라. 이거 여기까지는 문제 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우선 요 정도까지 해고요. 문제 풀면서 좀 감 잡아봅시다. 자, 요거 1번을 거꾸로 펴는 게 2번인데 2번 봐봐. 시그마 n이 잠깐만 로그 때문에 2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보통 요렇게 많이 나와요. 요렇게 잘 안 나오고 책대로. 왜냐면 요거 활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요. 로그 상용 로그네. 여기 보니까 n 제곱분의 n 제곱 빼기 1. 자, 이거의 합을 구하죠. 원칙은 똑같다니까. 원칙은 똑같아요. 그 전에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미트랑 시그마로 쪼개서 다시 쓸게요. 변수는 K로 하고요. 잠깐만, 요거 로그 안에 있는 요 진수 부분을 문자 K로 바꾸면서도 약간 좀 응용할게요. 요거 합차되죠. 그래서 K의 제곱이고 K 빼기 1,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미안해요. 여기 2부터죠. 오케이? 요렇게 하고 지금 또 어떤 과정이야? 요 부분에 대한 부분합식 찾을 겁니다. 나열이에요. 나열. 무조건 나열. 오케이? 자, 잠깐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런데 첫 번째만 쓰고요. 두 번째부터는 내가 조금 암산까지는 아니고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로그 하고요. 2 넣으니까요. 2의 제곱. 2 넣으면 1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뒤에가 플러스하고 로그거든? 근데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다? 곱. 오케이. 그래서 그거만 쓰자고요. 진수만 써. 이제 여기다 3 넣은 겁니다. 잘 봐.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요. 그 다음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가겠지. 마지막으로 n번째는요. 그대로 요거 k만 n 바꿔서 쓰면 돼요. n-1, n 플러스 1. 옛날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집 풀면서 요런 약분 대칭성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약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렇게 됐죠. 근데 3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한 번 더 이렇게 됐죠. 옛날 아마 이거 선생님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V자 약분이 됩니다. V자. 계속 대칭적으로. 근데 살아있는 게 누구야? 2랑 이렇게 살아있죠. 날개 모양으로 사는 날개 모양. 대칭성. 그래서 여기는 여기 없어지고 요거 하나 없어져갖고 요렇게 날개 모양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길었던 식에 대한 부분합식이 누가 되느냐? 무한대로 가고 로그 진수 부분이 2하고 n 분자 부분이 1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자, 극한이란 건 어디든 뚫고 들어가서 분배된다 안 된다?
된다. 뚫고 들어서 여기만 따로 생각해라. 얼마니 요거? 2분의 1이지. 따라서 답은 얼마다? 로그 2분의 1. 아마 답지 이렇게 안 나왔을 거고 요거 지수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4번 보시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잘 기억해내봐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는 그거야. 니네가 어떤 식 길게 있는 거 보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없네. 봐봐요. 뭐냐면 A1 빼기 3. 두 번째가 2분의 A2 빼기 3. 세 번째가요. 3분의 A3 빼기 3. 또 점점점 무한히 더하라는 거야. 얘가 수렴한데 뭐야 이거? 얼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할 때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여기 am 빼기 n분의 4m 플러스 an이 얼마냐? 자. 이 위의 식을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연습. 항상 이렇게 하세요. 얘가 첫째 항, 얘는 또 A를 써갖고요. 내가 여기 1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으로 써볼게요. 왜 그래요, 우리 민성 학생?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우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써놓고요. 여기가 요 일반. 근데 이건 쉬워. 일반의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잖아. 원래 얘를 1분의로 보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분모는 1분의 2, 두 번째는 2분의, 세 번째 3이니까 k분의 하면 되고요.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AK 하면 되고요. 항상 빼기 3을 해주니까 빼기 3이라는 요 일반형의 구조를 띄는 거죠. 근데 이놈이 중요한 거는 이거야.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다? 수렴한다. 수렴하면서 이게 얼마냐. 그런데 잠깐만. 무한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무엇은 반드시 성립해? 안에 있는 일반항을 띄어다가 단순 극한을 처리했을 때 이제는 n으로 바꿔야 된다. 변수가 n이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요거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이게 우리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의 폼 자체가 어떤 학생도 이걸 추론해버리는데 추론하는 건 좋지만 이대로 보셔야 돼요. 이 폼 자체가 이걸 2학년에서 이거의 극한값이 3이다. AN 혼자는 의미가 없고요. n분의 AN에 대한 극한이 3이다. 여기 이제 가는 거예요. AN 혼자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이런 모양 만들려고 n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그래서 느낌이 오죠? n분의 an 빼기 1 4 n분의 a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극한이란 건 분배가 다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이거면 3 빼기 1 얘는 그냥 4 얘 또 3이었으니까 3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기서 2는 3이라고 할 수 있는 해도 돼. 오케이. 단순 문제는 상관없거든. 근데 이게 막 식을 변형하고 조금 어렵게도 내는 문제도 있어. 모의고사 보면. 그때는 항상 요 폼을 마치 우리 지금 내가 그걸 안 했지만 요 폼 자체를 하나의 뭔가 식으로 치환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가죠? 요 추론해도 돼. 요거는 하자 없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적으로 이거 좀 쉬워갖고 AN은 그냥 3에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근데 저게 왜 수정 영어로 왜 영어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우리 아까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일반항을 따로 띄어다가 극한을 처리하면 얼마다? 0이다. 아니 그거는 이유가 아까 했잖아요. 증명. 아까 SN 요거 이게 AN이. 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딱 외워서 딱 해버려야 돼. 이해가지? 오케이. 내용이 지금 많아갖고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5번은 기본이니까 처음 보는 거 좀 해봅시다. 5번은 그냥 하시면 돼요. 막 하시면 됩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이게 좀 너무 많아갖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그냥 1부터 무한대라고 받아들이세요. 이 문제는 조건 여기만 쓸게요. 시그마 bn 무한함수 bn이야 무한함수 마이너스 3이고 시그마 얘또 3an 빼기 2bn은 15일 때 시그마 an이 얼마냐. 자, 이거 뭐야? 시그마의 성질이지. 그냥 잠깐만 얘는 3이지만 요거 시그마 요거 마이너스네요. 분배 가능해 불가능해? 무조건 가능해요. 그냥 가능합니다. 그냥 3 밖으로 나가고 시그마 2에 마이너스 2 나가고 시그마 b에 시그마 bn이 얘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3 시그마 an은 플러스 6인데 넘어가네. 그래서 6 빼니까 얼마? 9 되죠. 그래서 시그마 바로 나와버렸네. 3 하시면 됩니다. 곱할 때 만약 이게 곱하기면 못해요. 그냥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해가죠? 자, 볼게요. 자, 6번은 공식입니다. 듣고 있어요, 우리? 학생 듣고 있습니까? 지금 단어 바뀌었습니다. 무한 등비 급수예요. 자, 1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입니다. 내가 자꾸 체크해 줄게. 4n-1분의 1 플러스 2n승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잠깐만. 얘를요, 내가 다 체크해 줄게요. 무한등비급수, 요런 단순 연산 문제는 공식 하나예요. 뭐였죠? 1 빼기 R A.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이게 무한등비급수는 오히려 쉬운 게 초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 알면 됩니다. 항의 개수는 필요 없어요. 근데 잠깐만, 요 상태에서 초항은 얼마니? 큰일 나는 겁니다. 공비는 얼마니? 큰일 나는 거예요. 구조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1부터 무한대인데 얘를요, 요렇게 분배를 따로따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의 n-1승이고 얘가 조금 밑이 안 맞고 조금 분잡스럽긴 한데 요거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할게. 좀 빨리 암산을 하자. 얘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지 않니? 4분의 2 n승에 4까지 정리해도 되죠. 좀 산수 빨리 해봐요. 그쵸? 얘는요 4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 분배했을 때 요 딱 모양 이렇게 나오죠. 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보셔야 돼. 각각으로. 그러면 요 놈에 대한 공비는 얼마? 4분의 1. 초항은 얼마? 4분의 1. 2분의 2. 초항은 얼마? 2분의 1. 아니에요. 3. 와이씨! 야, 창문 열어. 그냥 확 뛰어내려버려. 초항은 어떻게 하랬어? n에다 1 넣어서 확인해냈잖아. 겸손하게. 어떻게 3이 나오고 도대체 누굽니까? 2는 누구고, 씨발. 다 정리해서 따로따로 하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죠. 여기 1 넣으면. 합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지. 화성수학 가는 겁니다. 막 여기서 뭐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줄게. 그래. 처음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요, 무한등비급수에 처리하는 조건은 식의 형태가 얼마 곱하기 아니면 없어도 되고요. 얼마 곱하기 R에 n-1 이런 구조일 때가 이렇게 가는 거야. 단순 구조. 복잡한 구조는 안 돼. 오케이? 일단 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 겸손하게.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해서 틀리는 거야. 모른다기보다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공비가 4분의 1이고, 초항이 1 넣으면 1승이고, 또 실수하지 말자. 공비는 얼마? n 미수 2분의 1. 초항은 얼마? 오케이. 1 넣었더니 4 곱하기 2분의 1, 2. 이렇게. 이해가죠? 분수 통분할 정리해서 답은 내세요, 여러분들이. 자, 2번도 볼게요. 2번. 딱 보면 벌써 3번에서 삼각함수 나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고요.
2의 n승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곱하기입니다. 야, 요거. 야, 이것도 막 하면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 좀 해주면 이쁘게 무한대고요. 조금만 암산하자. 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n승이야.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인 거고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 막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냐면 이거 1, 2, 3, 4 무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해줄게요. 이 계산 문제는 필연적으로 미수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아니야? 이 사이입니다. 사이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역시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요 파트 요건 따로 안 쓸게요. 이렇게 분배해서 따로따로 무한등비급수 공식 계산. 자, 그러면 1 빼기 공비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추항은 얼마예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빼기. 역시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추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요 계산하고 통분하고 법무 정리해주면 답 나와요. 바로 3번 볼게요. 사인. 저 사인은 뭐?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제발 아는 척 깝대지 좀 말라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자, 여기 3번에다 별표 쳐놓고 뭐라 쓴다? 나열 쓰세요, 나열. 상가함수 나오면 나열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봐봐. 근데 이게 가끔 어떤 친구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상가함수의 값들을 또 까먹었죠. 쌤 저거 다 기억납니다. 오케이, 볼게요. 오케이, 우리 서진이 기억난다 그랬으니 원래 하랑이한테 물어보려는데 서진이로 넘어가 볼게요. n승이 사인 2분의 n파이예요. n파이. 무조건 나열을 잘 들어봐. 지수인데 급수잖아. 그럼 무한 100%야. 모든 문제. 교과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 무한 등비 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뭐랑 뭐만 찾으면 답 나온다? 공비랑 초합. 그럼 공비라는 것은 항 몇 개만 나열하면 딱 판단돼. 3개야. 얘는 그 이유가 있어. 한번 보자. 우리 서진이 준비함십니다. 무조건 상함수 넣으면 나열. 자, 1 넣으면 얼마니? 2분의 1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1. 오케이. 2 넣습니다.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2 넣으면 사인 파이 얼마예요? 0. 오케이. 자, 3까지만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2분의 1의 3승이고요.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 1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 하나만 더 넣을까? 원래 여기까지 넣으면 돼요. 파이. 하나 더 넣으면 4 넣으면 4 맞죠? 2분의 1의 4승이고. 아니, 그래프 머릿속에 그려서 살짝 보면 되잖아. 이거 사인 2파이잖아. 얼마야? 0. 오케이, 0. 오케이. 잠깐만. 이게 내가 왜 3개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분원과 의미가 없어요. 곱해가는 게 아니잖아.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일 때는요. 이거 무시하고 건너서 공비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저것도 하나의 항인 거예요. 여기 곱해져 있는 것도. 응? 여기 곱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래. 처음 배우는 건데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 무시가. 이 어떤 급수든 수열이든 뭐든 방향성을 파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깐깐하게 하나 따지면 이게 수열이 안 맞지. 네. 얘는 0이 됐고 0은 다시 이게 됐고 얘는 다시 0, 뭐 이렇게 되면 안 맞다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0이 되는 건 무시하고 크게 보는 거야. 방향성만 파악하면 돼. 그 방향에 대한 종착점이 어디로 갔냐를 파악하는. 그럼 2분의 1이 마이너스, 잘 들어. 마이너스 아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이 얼마로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냐?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의 제곱. 전체가 아니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이해가 안 가. 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거 써줄까? 그냥 써줘. 2분의 1의 5승 곱하기 1 되겠죠? 플러스가 또 되는 거야. 여기다 또 곱해갖고. 저기 공식 쓰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무한등비급수의 공식, 공비랑 초항을 찾은 거야. 그래서 1 빼기 4분의 1이야.
이해가죠? 초항은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아, 이게 나열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0 되는 애들이 있어갖고 3개 하면 돼요. 3개. 0 안 되는 애도 있어. 그러면 2개만 해도 돼요. 이해가죠? 자, 7번, 1번 봅니다. 급수입니다. 급수. 야, 식을 봐봐요. 1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9분, 뭐야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27분의 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돼요. 이거의 합이 11대. 이때 x 구해요. 이거 존나 쉬워요. 잠깐 선생님 봐요. 급수입니다. 여기로 넘어가는 관계를 보세요. 얼마씩 곱해갑니까? 3분의 1. X. 초항은 1이죠. 네. 무한히 더하죠. 뭐야? 뭡니까? 무한 등비 급수죠. 그래서 1 빼기 이게 공비죠. 초항이 얼마? 1이죠. 그게 얼마래요? 10이란 단순한 문제죠. 자리바꿈하면서 10분의 1은 1 빼기 3분의 x고 넘어가니까 3분의 x는 1 넘어가면 얼마예요? 10분의 9 되니? 플러스 그래서 x는 얼마다? 9분의 7. 아니 29분의 27 이렇게. 네. 오케이. 자, 2번도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이에요. 잠깐만. 얘가 등비인데 첫째 항이 2래요. 그리고 이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의 합이 얼마래요? 4래요. 겁나 쉽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좀 잘 보세요. 수열 약한 친구들은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이 얼마냐 이겁니다. 오늘 딱 요 문제까지만 풉시다. 자, 야, AN이 등비라는 조건이야. 초항이 2입니다. 공비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봐봐. 요 식에서의 AN의 초항은 2고요. 공비가 R이니까 요 식은 그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죠? 네.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은 2, 그놈의 값이 4라는 걸 통해서 R을 구할 수 있다고요. 요거 이 약분을 해놓고 자리 바꾸면서 요거 넘어가서 R은 얼마? 2분의 1. 자. 그러면 AN이라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은 2, 공비는 2분의 1에 n-1승이라는 우리 고2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요거야. AN이 아니야. AN의 제곱이야. 그럼 AN의 제곱이란 것은 양변 제곱 개념으로 해주니까 4고 2분의 1에 굳이 좀 꼼꼼하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자고요. 그죠? 그럼 자 여기서 이 수열 AN 제곱이라는 수열의 첫 항 4. 아니죠. 1 넣어보니까 0승이니까 4고 공비는 얼마야? 4분의 1. 그렇죠. n 앞에 개수 있으면 이 개수 여기다 밑에다 먹여준 거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합공식. 요거니까 바로 요 수열의 합은요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1 빼기 공비가 얼마다? 4분의 1. 초항은 얼마다? 4다.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된다. 3분의 16. 4니까 얼마? 3분의 그렇지 16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구조적으로 정확히 하라고요. 구조적으로 실수 많이 하는 파트다.